국민의힘은 지금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막으려 탄핵을 부정하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 법적 문제로 이재명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성은 0%가 아니라 100%.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힘당이 지금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냐면 그냥 다 인정하고 뭐 협조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려니까 조기 대선 열리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 그렇긴 하지. 예. 근데 이렇게 막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 법원에서 유죄 선고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왜 이럴까를 보면 조기 대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진영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선동을 하니까 네. 거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광훈 뭐 이런 사람들다가 뛰어들어서 또 전화무게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막 선동을 하잖아. 그래서 서부지법을 다 때려부시고 지금 난리가 났어. 네. 그러고 막 마이크 잡고 막 헌법재판관들 막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러고 막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어. 네. 그럴수록 헌법재판관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겠지. 그렇겠죠. 이러면 기각하고 싶어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거- 자기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윤석열의 유죄 선고와 대통령직 파면을 더욱더 굳혀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안 하면 진영이 무너지니까 안 할 수도 없네. 안 할 수도 없고. 보면서 막 화가 나고 개탄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굳이 그럴 건 아닌 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국힘이. 그러니까 시간은 그쪽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실제 근데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왜냐면 오늘도 무슨 여론조사 이상한 거 하나 나와서 무슨 윤석열 지지한다가 51% 나왔다. 그러니까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 공정이 했대. 그 누군가 여론조사 공정위한 문항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러이러한 뭐 영장이 무효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이 어떻게 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계속 문항을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받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라고 전화를 다 끊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전화를 성의껏 끝까지 받은 사람이 반이 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약을 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민심을 흔들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안 흔들린다 이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돼요. 그렇다는 거를.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랑 민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뭐 내란 수계를 뭐 옹호하고 그냥 다 미친 소리거든. 그럼 저런 미친 소리에 결집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결집이 돼요. 돼? 그 결집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수준이에요. 전제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좀 안 너무 그렇게 안 됐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지금? 아니 그 총으로 지금 국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뭘 안 됐다고? 지지율이 뭐 엄청 높아졌다. 정당 지지율도 국힘이 더 높다 이런 거를 이제 믿고 네. 설날 앞두고 서울역 갔잖아요. 서울역을 왜 갔겠어요? 거기 KTX역은 그렇죠. 그 경부선역이잖아. 경부선역. 거기는 대전 거쳐서 대구 거쳐서 부산 가는 예. 승객들이 있는 데란 다 말이에요. 우리 편인 줄 알고 가구나. 갔다가 야, 이게 전국 평균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45%면 이거는 경부선 KTX에 가면 우리 편. 지지율 70%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 갔는데 막 뿌리치고 등 돌리고 막 욕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분은 또 뭐 똑바로 안 하고 윤석열 안 지킨다고 또 욕하고 욕을 박아주고 아수라장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가잖아. 양쪽에서 욕 먹는. 상식파들한테도 욕 먹고 완전히 그 극우한테도 극우한테도 제대로 윤석열 안 지킨다고. 오죽하면 20분 만에 떠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을 이제 내란 세력 대 호헌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헌법 체제를 수호하려는 호헌 세력이 있고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네. 시민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패거리와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이 있고 그 내란 세력의 외곽에 뭐 정광훈 뭐 등등이 붙어 있고 많아. 이렇게 이제 내란 세력이 한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가 호헌 세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헌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에서 언론은 소위 중립이라는 걸 지키면서 양쪽에 동등한 발언권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이제 그래요. 그렇게 되는 데다가 아, 이쪽이 이제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국민들 일반 여론이 안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이쪽 호헌 세력한테 약간의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주려고 그러고 그럼 여기를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갈라치기 심합니다 지금부터.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 갈라치기 말씀하셨는데 그 갈라치기가 지금도 언론을 중심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언론 보면은 특정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네.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다 이런 김- 분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임종석 전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전 실장이라든지 네. 김두관 전 지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이분들의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서 언론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김동연 아, 현 지사. 현 지사. 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데 이 갈라치기가 폭발할 시점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심선고. 그래서 이 갈라치기가 먹힐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빨리 이걸 김을 빼야 되는데. 2심 유죄 선고지. 정확히 유죄 말하면. 선고라고 예, 무죄가 한다면 나면은 무죄가 아무 나면은 문제 없고. 이재명 대표는 부스터를 달고 날아다니겠지. 그냥 뭐 날아다니는 거지. 그러면은 뭐 갈라치기 시도도 먹히지도 않고 그럴 거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네. 유죄 선고가 나면 그 유죄 선고를 기화로. 이거를 사법 이제 리스크. 지렛대 삼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내가 대선 주자로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내분이 막 생기고 그거를 언론이 증폭시키면서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아니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김을 빼야 되는데 다들 안 해. 우려를 안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저는 그겁니다. 우려를 안 하는 게 우려스럽다. 우려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 왜 안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걸 다루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거든. 다루기만 해도 화가 쌓여 있어가지고 막 폭발을 하니까. 폭발합니다. 다루기만 해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헌 세력이잖아요. 네. 호헌 세력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표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란의 완전 진압 네. 그렇지. 이 목표고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내란 세력이 또 집권을 하면 내란 청산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모두의 공통 목표는 내란의 완전 제압을 위한 조기 대선 승리.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인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그게. 있겠죠, 당연히. 그 권리야 누구한테나 있는 거지. 예, 정치하는 그건 사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내 손으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어떤 욕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원칙을 이재명 대표는 2021년도인가에도 대법원 가서 깨져와가지고 그렇죠. 한번 살아났잖아요. 예, 진짜 드라마. 항소심까지 당선 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다가 예, 20에서. 대법원에서 깨져온 거 아니에요. 드라마죠, 드라마. 예. 그래서 한번 살아난 전력이 있어요. 네. 그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또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가능성이 이번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소심에서 뭐 당선 무효형 또는 뭐 피선거권 박탈이 따르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법원 가서 또 싸워야 돼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소가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공작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 따라서 당연히 그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는 거죠. 출마하죠,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기소가 중단이 돼요. 그거는 기소를 못 해요.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은. 불소추 특권? 예, 불소추 특권이 아니,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이 당선되는 그 다음 날 취임이잖아, 지금. 되면 취임하면 그러면 내란 재판이- 외환을 빼고는 기소를 못 해. 아니죠. 이거는 기소가 재판이 된 진행 건이잖아. 스톱이야, 스톱. 스톱. 예? 재판이 스톱된다고? 예, 재판이 스톱돼요. 임기 마실 때까지.
에? 진짜로? 예, 임기 말 때까지 재판이 다 스톱됩니다. 그걸 둘러싸고 또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맞아요. 한동훈도. 해석에 다툼이 있다는 맞아요. 식으로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렇게 하죠. 네. 이 불기소 특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국가 주권의 상징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네. 이 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음. 아니고 취임 전의 여러 일로 인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권 재민이라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퇴임할 때까지 스톱됩니다. 모든 소추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면 저는 그 재판은 스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헌법의 너무 원리에 당연하지. 비춰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스톱이 예, 된다는 예, 거예요? 다 스톱돼요.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필요 없는 안 거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야 그럼 뭐 2심까지 뭐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 그건 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일보 그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이재명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칼럼을 써요. 뭐 그러면 그 공격은 얘기는 하겠지.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 어느 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이런 분들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이재명이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 마. 이 시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근데 공격.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일보를 안 봐. 아, 그런 공격. 네. 어. 그런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돼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돼요.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0%예요. 0%. 아, 그거는 0%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도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재판은 자동정지에 자동정지.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